안녕하세요. 박기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절인 7장 2절 머신러닝으로 예측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공 분석이 대출 건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어, 이제 개발팀과 상의하는 그림이 보이네요. 그래서 개발팀이 머신러닝을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권장을, 의견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잠시 좀 알아보고 네,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두 개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저희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의 기술과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데이터로부터 뭔가 규칙을, 패턴을 학습하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에는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요. 지도학습은 저희가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떤 알고리즘, 프로그램에게 데이터와 이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같이 알려주고 둘 사이에 있는 어떤 상관관계 패턴을 학습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훈련이 끝나면 정답이 없는, 대답이 없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훈련된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혹은 모델이 어, 그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예측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이제 지도가 없는 거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만 있고 각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통 타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타깃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음, 뭔가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주어진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혹은 어, 모은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크게 볼 수 있고요. 변환한다면 어떤 데이터에 있는 특성이나 어떤 속성들의 개수를 좀 이렇게 줄여준다거나 유용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모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자를 저희가 뭐 이렇게 차원 축소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를 저희가 보통 클러스터링 혹은 군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스팸 메일 감지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팸이 아닌 메일과 스팸인 메일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이미 정답이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고 이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 혹은 알고리즘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면 이제 스팸 메일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감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을 때 이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이 바로 머신러닝이죠. 컴퓨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데이터에 있는 어떤 패턴을 학습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들, 학습 방법들을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네, 모델을 훈련한다는 거는 이제 모델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떤 객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추상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델을 분류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도학습일 경우 입력과 정답에 해당되는 타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머신러닝 모델에 전달하면 머신러닝이 규칙 또는 패턴을 찾은 어떤 모델을 만들게 되겠죠. 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어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는 규칙,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학습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사용해서 다음에는 입력만 전달해주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입력에 대한 타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 예측한 것을
어,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입력과 타깃을 이제 머신러닝 나왔을 때 모델이 그냥 타깃을 몽땅 다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약간 편법을 쓰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 그래서 입력과 타깃 사이에 있는 어떤 패턴을 찾는 게 아니라 음, 입력에 해당되는 타깃을 몽땅 외워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이 동일한 입력으로 모델에 전달했을 때 외워놓은 타깃을 그대로 출력하면 되니까 완벽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이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지 않고 그냥 타깃을 외워버리는 것은 분명히 향후에 저희가 이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데이터는 기존에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외워놓은 타깃이 없겠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답,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입력과 타깃을 분할해서 나눠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입력과 타깃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훈련용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로 이렇게 분할합니다. 그래서 훈련 세트, 테스트 세트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훈련 세트로 먼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로 훈련된 모델에 입력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이 뭔가 예측을 하겠죠. 이 예측을 테스트 세트에 있는 타깃 B와 비교해서 두 개가 굉장히 가까우면 모델이 잘 훈련돼서 새로운 데이터에서 예측을 잘 하겠구나 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면 뭔가 모델이 적절하게 훈련이 안 돼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훈련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그 알고리즘은 선형 회귀인데요. 이 회귀라는 작업들은 대부분 어떤 숫자를 예측하는 겁니다. 실수값이죠. 그래서 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있는 어떤 실수값을 예측하는 것을 저희가 회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바로 뒤에 나올 분류라는 알고리즘은 어떤 정해진 몇 개의 범주,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것을 저희가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선형 회귀고요. 어떤 선형 방정식을 사용해서 예측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가장 간단한 1차식이죠. 기울기가 A이고 절편이 B인 1차 방정식을 썼는데요. 여기서 X가 바로 입력 데이터가 되고요. Y는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X로 어떤 값을 저희가 전달하면 어떤 선형 방정식을 사용해서 타깃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훈련할 때는 거꾸로 저희가 입력과 타깃을 주고 즉 X와 Y를 알고리즘에게 전달하고 선형 방정식의 선형 방정식을 구성하는 요소인 기울기와 절편을 찾으라고 명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 A와 B가 바로 모델이 찾은 어떤 규칙, 패턴이 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훈련용 입력과 훈련용 타깃을 알고리즘에 전달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용 입력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네, 만든 예측을 가지고 타깃과 비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은 저희가 그 회귀 모델일 경우에는 R스퀘어라는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 R스퀘어 공식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깃과 그다음에 평균의 차이를 빼서 제곱한 것을 분모로 두고요. 그다음에 타깃과 예측값, 모델이 예측한 값을 뺀 거를 제곱한 것을 분자로 둡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1에서 빼서 만든 값이 R스퀘어 점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 예측값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예측값이 타깃과 완벽하게 똑같다면 요 오른쪽에는 요
뭐 분모식, 분자식은 분수식은 0이 되겠죠. 그래서 RSQ 값이 1이 되고요. 만약에 예측이 타깃에 있는 평균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이 분수식이 1 빼기 1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R스퀘어는 보통 0에서 1 사이에 위치한 값이고요. 당연히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타깃을 잘 예측하는 거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는 이름은 회귀이지만 분류 모델이고요. 앞에 있는 선형 회귀랑 굉장히 비슷한 그 모델입니다. 선형 회귀의 방정식에서 찾은 방정식 AX 플러스 B 같은 1차 방정식으로 예측을 만들고요. 그럼 예측인 Y는 어떤 실수값이 되겠죠. 임의의 실수값이 될 텐데 얘를 로지스틱 함수라는 그 아래 나와 있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Z 분의 1인 이 로지스틱 함수에 넣어서 1과 0 사이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값을 1과 0 사이로 줄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로지스틱 함수고요. 그래서 임의의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어떤 실수값을 0과 1 사이로 찌그러뜨리는 압축시키는 것이 바로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그래서 선형 방정식의 값을 예측값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 작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함수의 출력 값이 0.5보다 크면 양성 클래스 또 혹은 저희가 true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0.5보다 작으면 이제 음성 클래스, false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개의 클래스, 뭐 강아지냐 아니냐, 혹은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걸 저희가 이진 분류, 두 개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진 분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회귀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공식을 썼는데 당연히 저희가 어떤 이런 공식을 직접 코딩해서 그 알고리즘을 모델을 훈련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역시 파이썬에 있는 좋은 여러 패키지를 사용하겠죠. 파이썬에서 머신러닝을 한다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권장할 만한 라이브러리가 사이킨런인데요. 이 7장 2절에서도 사이킨런을 사용해서 저희가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해보는 그런 코드를 책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선형회계에서는 저희가 R스퀘어라는 값으로 모델이 훈련한 후에 잘 훈련이 되었는지 판단하는데요. 이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라는 걸 사용합니다. 정확도는 뭐 저희가 단순히 그냥 글자 그대로 저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령 뭐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맞췄는지 정확하게 그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모델이 얼마만큼 잘 훈련되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네. 7장 2절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머신러닝 두 가지를 배웠고요. 사실 머신러닝 모델을 본격적으로 만약에 배우고 싶다, 알고리즘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혹은 딥러닝, 텐서플로우를 사용한 딥러닝의 기본적인 방식들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 책도 제가 쓴 책인데요. 아마 국내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추천해 주시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 부분이 궁금하시면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보시면 네, 아마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책을 다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분야는 굉장히 어, 광범위하고 일견 또 약간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크게 한 덩어리가 있고요. 또 이 데이터를 보고서로 만드는 리포팅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 표 형태를 표현하는 그런 어, 분야 한 덩어리가 또 있고요. 또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뭔가를 예측하거나 혹은 모집단의 성격을 검정하거나 하는 이런 분야가 또 크게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가 뭐 더 중요하고 크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요. 어, 세 가지 분야를 각기 더 심도 있게 공부하려면 더 추가적으로 더 다른 자료나 혹은 더 좋은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책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